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게 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국정감사 마무리에 다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 자리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카메라 들고 촬영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씩 좀 물러나 주십시오.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만. 됐습니다. 네. 미처 섬세하게 생각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을 다양한 국정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저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과 시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질의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여나 심판하는 위치에 익숙하여 소홀히 하였거나 무심하였던 일은 없었는지 저희를 뒤돌아볼 계기로 삼아 헌법재판소 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7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되었거나 경시되었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에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본질적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기여하여야 할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었던 재판부도 구인 체제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간과하였던 상황,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그 어떤 질책과 문제의식 그리고 귀중한 의견 모두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기관 증인은 손인혁 사무처장 등 총 12명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30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손인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소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재판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중하게 듣고 헌법재판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심판지원실장 이형주입니다. 공보관 천재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국제협력국장 신성훈입니다. 심판정보국장 이영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영주입니다. 도서총괄심의관 김인숙입니다. 업무 현황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업무 현황 파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심판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위헌법률 심판 17건, 권한쟁의 심판 5건, 헌법소원 심판 1,827건 등 총 1,84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 사건 수는 총 1,793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건, 인용 결정 2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2,522건을 접수하였고 2,725건을 제외해서 처리 건수가 접수 건수를 상회하였습니다. 12쪽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중요 사건의 증가에 따른 헌법연구관 및 심판지원 인력의 확충, 효율적 조직 운영, 개별 구성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준공된 청사의 청결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 리모델링, 승강기 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소 불편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 제도와 관련한 분석과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등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심판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건의 심리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점 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5개년간 진행된 지능형 헌법재판 시스템의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업무 지원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ISP를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국민을 위한 재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 이용 편의를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일찍이 도서관과 전시관을 일반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홈페이지와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 정신의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문을 익명화하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보 및 홍보, 발간 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고 충실한 헌법재판 정보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을 통해 헌법재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재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헌법재판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연구 및 헌법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14년간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헌법재판연구원 모든 구성원들은 국내 유일의 헌법재판연구 및 헌법교육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재판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교수부장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헌법재판연구원 일반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가름하고 6조 기하 주요 업무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조입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의 연구 과제는 모두 21건으로 10건은 상반기에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11건은 하반기 연구 과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헌법재판 관련 전문 학술지인 헌법재판 연구를 상하반기 2회 발간하고 있고 최신 세계 헌법 판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하여 세계 헌법재판 조사 연구 보고서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교 헌법학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 헌법 연구 총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는데 금년에는 캐나다 헌법론을 주제로 현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법조기관이나 유관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헌법연구관 등 내부 직원 대상 직무연수,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연수,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및 국선 대리인 등 법조인 대상 헌법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교원, 대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원회 출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헌법 가치 및 헌법 질서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찰청, 대통령 경호처와 같은 권력기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인재개발안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출강 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협의 조정을 통해 이를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 인력 확충 및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외국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초청 연수를 통해 대상 국가의 헌법재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헌법 수업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헌법 교육 표준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초중고교에서 헌법 정신과 그 규범성을 잘 교육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이준일 교수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시간이 작동하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마이크 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타이머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끄지게 됩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이 오전에 감사를 다 마쳐야 되는 관계로 추가 시간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